안녕하세요. 주간 창작의 큐루입니다. 자, 오늘은 당작소 당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당신은 안부 작가님입니다. 안부 예명인 것 같아요. 메일로 작품에 대한 데이터를 왕창 받았습니다. 이건 뭐 안부를 묻다 할 때 그 안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무슨 뜻이죠? 안일 부자인가? 안일 부자가 안부면 부정의 부정이네요. 엄청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네. 아무튼 안부 작가님, 네, 작품들을 좀 살펴볼게요. 메일을 짧게 인용을 좀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루님. 주간 창작 잘 보고 있는 나름 열혈 구독자입니다. 열혈 구독자면 어떻게 구독하는 거죠? 막 구독! 막 이렇게 구독하는 건가? 완전 재밌어!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텐션이 이러네요. 금요일 11시도 기다리고 댓글도 종종 다는 사람입니다. 후훗! 네. 감사합니다. 댓글. 이게 그 미술 하시는 분들 저도 좀 그래요. 댓글 달고 이러는 거 잘 안 하게 됩니다. 왠지 부끄러워서. 내가 다는지 안 다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네, 근데 어쨌건 댓글을 다신다네요. 아이디가 궁금한데. 아무튼 제가 10월에 개인전을 했었는데 전시 기간이 짧아 좀 아쉬웠습니다. 당작소에서 제 작업들을 보시고 간단한 리뷰 겸 소개해 주신다면 전시가 끝났음에도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주셨어요. 갈 길이 멀어요. 바로 작업을 좀 들어가 보죠. 안부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제로 해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오셨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일단 안부님이 본인 아버지가 외출할 때마다 찍은 이렇게 담담히 기록한 사진 작업들이 좀 있는데 이 사진 작업들을 보면서 안부님이 직접 쓰신 자기 이 프로젝트,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제로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작가 노트를 좀 인용을 해볼게요. 나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는 거라고 아버지와의 대화 혹은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버지와의 대화를 지속하기가 힘들고 화가 나는 걸까요? 왜 그는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왜 언제나 가르치려고만 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을까요? 부모이기 때문인가요? 나는 부모를 비롯한 그 어떤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새부턴가 감정 없이 필요에 의한 관계가 된 것만 같습니다. 그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만이 아니기를 희망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양한 시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이야기하기, 일부러 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기, 의도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기, 의도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기,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기, 술을 마시지 않고 이야기하기, 여행 가서 이야기하기, 편지 써서 이야기하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소통을 위해서는 하면서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한 개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역할을 생략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만 인식하고 있었기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법한 사실들과
그 이상의 것들을 질문하고 나누는 겁니다. 소개팅 혹은 누군가의 첫 만남을 통해 할 수 있는 질문들은 한정적이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한 번의 만남 이후에도 다양한 물음과 혹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사람은 많은데 왜 아버지란 단어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걸까요? 어머니는 희생의 아이콘이라서? 그러면 희생은 어머니의 전유물일까요? 아버지는 희생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희생은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나의 아버지만의 문제인 건가요? 혹은 아버지의 시대와 관련된 문제인 건가요? 살면서 가장 궁금하지 않던, 궁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이제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자, 이상이 안부님의 작가 노트입니다. 같이 본 사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냥 덤덤하게 봤거든요. 뭐 우리 아빠도 아니고 사실 동네 어르신인 건데 이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볼수록 눈이 좀 시리더라고요. 이 매일매일의 기록이 저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역할로 한정 지을 수 없는 저 한 인간을 이렇게 마주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네. 뭐 사실 우리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고요. 자, 안부님은 작가 노트에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질문하기의 방편으로 일종의 설문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이것도 볼게요. 자, 이게 설문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궁금해하지조차 않았던 소소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질문들로 한가득입니다. 작가는 스스로도 아버지랑 마주 앉아서 이 설문지를 같이 완성해 보기도 하고 주변인들이나 모르는 분께도 이 설문지를 배포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서와 같은 형태로 전시한 일도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 봐도 그렇고 뭐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편하고 친숙한 존재는 아니죠. 이게 가부장 사회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게 성인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당히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면서 그냥 놔버리거든요. 근데 안부님,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절박함일까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남성 작가로 산다는 게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가부장 권력이 강하죠. 그리고 그 가부장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 내에서 남성들한테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남성 창작자들은 스스로 그런 역할과 권위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인과관계는 명확합니다. 창작자들은 경제력이 약하거든요. 네. 가부장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성 작가들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강요받기도 하고 스스로 무능력한 인간이라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이게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고 넌 너의 삶은 그냥 살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긴 해요. 네. 근데 어떤 사회 구조적인 특질이나 아니면 내 심리에 각인돼 있는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어떤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안부님의 이 몸부림 자체가 그걸 극복하려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남성에게 부과되어 온 역할은 대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삶에 어떻게 영향 미쳤으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에 대한 나름 치열한 고민의 과정으로서의 작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안부 작가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설문지를 제작하고 주변 사람들과 설문지를 나누고 그거를 전시하고 하는 과정 이후에 이 프로젝트를 더 밀어붙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보낸 이런저런 작가 노트나 글들을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아버지랑 그냥 한 공간에 앉아 있는 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예, 그 공감하십니까? 그거 뭔지? 그거를 극복하겠다고 아버지랑 한 공간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를 눈앞에다 두고 유화로 초상화를 그리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인물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방편으로서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안부 작가님이 원래 그 그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사진 전공하고 사진 찍던 사진 작가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림의 기억자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그리겠다고 이분이 그림을 배웁니다. 뭐 주변 그림 작가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림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뭐 연필 쓰는 법, 유화 쓰는 법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배워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마주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뭐 그 아버지를 마주하기 위해 본인이 했던 일들인 거겠죠. 이 길이가 꽤 길어서 전편을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아주 조금만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필 잘 깎으면은 그림 잘 그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아 감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여러모로 건가? 감각적인 부분에서. 두 번째 톤을 이제 지금 또 설명할게요. 톤 화이트부터 블랙까지 10단계로 나누는 거. 네. 10개로. 네.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을 놓고 항상 한 칸이 남더라고 나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를 왜 배우냐, 이거를 왜 우리는 처음에 배우느냐,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팁 중에 하나는 나중에 아버지 어차피 얼굴 본격적으로 그릴 때 네. 부분만 한번 따로따로 한번 그려봐야 돼. 눈이나 코나 코만 따로, 입만 따로, 어디만 따로 하고 아버지 얼굴을 되게 많이 봐야 돼. 그게 난 제일 어려워. 아니 사진으로 눈 감아도 이렇게 얼굴이 떠오를 정도. 그 정도로 하라고요? 아니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입시 준비할 때 우리가 줄리안, 비너스, 아그리빠는 지금도 나는 눈 감으면 선해. 재밌다. 지금 잘 나오고 있네. 오늘은 네. 제가 가르쳐 드릴 건 여기까지. 네. 아버지 얼굴 그리기를 연습하기도 하고 그림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배우기도 하고 화구점에 가서 그림 재료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연습해서 이분이 결국 아버지와 마주하고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 과정 또한 영상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이번 작품의 제목은 마주치는 눈빛인데요. 요거 말이 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도 길이가 좀 돼서 제가 조금만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에도 소질이 있어? 소질 없어. 소질 없는데 근데 왜 그림을 그려? 소질이 꼭 있어야만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진으로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사진으로 하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금방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찍으면 찍을 수 있잖아. 근데 그림을 그린다는 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위해서 하는 거야.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 청장이 청와대에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청와대는 이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을 경우에 저기 부담이 될 나라 것이다. 말아먹고 충정에서 문재인 돈 완전 그런 나라 얘기를 하지 망쳐가 않았습니다. 드는데 뭐 이런 축축들을 내가 하고 젊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일부 하나? 언론의 보도 또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이른바 카더라 식 지금도 소문들 이 문재인 기업과 좋아하는 확인된 그런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아닌 사람도 이 부분을 있지. 저희 프레스룸은 꼼꼼히 좀 그거 안 돼. 측정하겠습니다. 나라가 틀리죠. 자, 오늘 그걸 프레스룸 마음 한 가지 문제. 더 짚겠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경제, 국방, 외교 다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안 간다고 또 안 끝날 건 또 뭐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인데 마무리 질 게 뭐 있냐고. 장가를 가야지 뭐. 내가 가는 거 안 가면 뭐 달라지는데? 뭐라고? 뭐 달라지냐고. 내가 가든 안 가든. 그 장가를 가야지.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달라지잖아. 내가 안 가도. 뭐 달라져. 사진 다 찍어놨으면 안 하는 데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랑 직접 보고 그리는 거랑은 좀 의미가 다르지. 요즘은 고등학교에는 사진 반이 없나? 있어요 고등학교. 그거는 강사 자리가 안 나오는가? 신청해가지고 되면은 고등학교 애들 가르칠 수 있지. 신청 한 번도 안 해봤어 너는? 응. 근데 너는 몇 살 때까지 도대체 낮밤을 거꾸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해 뜨면 일어나고 밤되면 자고 이래야지 몸이 안 상한단 말이야. 첫째는 네 멘트로 지금 그런 생활하면 몸이 다 상하는 거야. 낮밤 거꾸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하는 거야. 그날이 글쎄 평생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직접 참. 이 소환 조사를 한 가가고도 낮밤 거꾸로 하면 마음으로 좋아하겠다. 마누라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넌 지금 뭐 먹었어? 일본식 덮밥 같은 거랑 맛있는 거 먹는 우동 같은 거. 나는 김치찌개 먹고 맛있는 거 먹었네. 어떤 과정이었을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어렵사리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아버지와 마주하는 시간에 부산물로서 초상화가 몇 점이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림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뭘 중심으로 그림을 보게 됩니까? 색? 형태? 붓의 터치? 아니면 화면의 구성? 이 그림들의 회화적 성취는 뭡니까? 자, 마지막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애초에 이 그림들이 회화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작가들마다 창작자들마다 어떤 경향성 같은 게 있는데 누군가는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 정진합니다.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술을 목적으로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창작물이 소통의 매개로 작동하지 않는 몇몇 전문가들, 소수의 전유물이 그냥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그거는 외로운 길이지만 아주 지고의 예술적 성취 이런 걸 꿈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는 예술 혹은 이 창작의 매체를 삶의 과정 혹은 수단으로 활용해 버립니다. 예술을 수단으로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예술적 체험과 일상 삶의 경계가 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술을 수단화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현실 조커가 저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부님은 어느 쪽이냐면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후자 쪽, 그러니까 예술을 수단화하는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림을 아버지랑 마주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림이 뭔지 뭐 예술이 뭔지 뭐 현대성이 뭔지 이런 질문들 다 그냥 건너뛰고 점프 자기한테 필요한 방식으로 그림을 활용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기라는 행위에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특질이 가시화됩니다. 그리기는 뭔가를 마주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제로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진행되는 건지 뭐 사실 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건 이 사람 뒷작업들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갑자기 막 그림 작가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화가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창작을 매개로 해서 소통하거나 살아나가는 방식으로 계속 해나갈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네. 자, 삶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뭐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저한테는 네.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 혹은 가족 간의 관계 혹은 내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게끔 강요하네요. 네. 그 예술이죠. 일상 속에서 피하고 있는 이런저런 질문들을 면전에다 때려 넣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아무튼 안부님의 긴 프로젝트 작업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분 작업들을 전시장에서 봤었어요. 근데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제 유튜브 통해서 소개하기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당작소에서 소개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청에 응해주신 거죠. 좋은 작품 보내주신 안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안부님은 또 현재 망원동 소재의 별관이라는 미술 전시장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근처 지나갈 일 있으면 전시도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자, 앞서 소개해드린 영상물들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작가분께 여쭤봤더니 이게 뭐 어디 유튜브에 오픈된 상태로 올라가 있거나 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어떻게 구독자분들 궁금하시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부님이 메일 주소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분은 메일로 저 그거 좀 볼래요.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면은 작품을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안부님의 메일 주소랑 그 초반에 설명했던 설문지의 다운로드 주소를 첫 댓글에다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찬찬히 시간을 들여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작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성심껏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시는 것과 별개로 저도 좋은 작업 혹은 좋은 전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이번 주 주간 창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열어.